다이어 구원쌤이 정리해 줄게 두 번째 시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 구원쌤이 정리해 줄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어요. 선생님 강의 너무 좋아요. 뭐 아주 도움이 돼요. 뭐 저한테 카톡으로도 연락이 오고요. 또 댓글도 남겨준 친구들도 있고 해서 자, 오늘도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조금 더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피드백도 있었냐면 조금 더 힘있게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먹을 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있게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요. 어셈블은 여러분들 아마 조립하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어셈블. 근데 요게 인제 또 무슨 뜻도 있냐면요. 모이다 이런 뜻이 있죠. 모이다. 그래서 요게 중수학생들이 요 정도 기억을 하고요. 요거의 명사 형태가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 ly로 끝났는데 부사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도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당연히 모이다의 뜻도 있었으니까 모임이라는 뜻도 있겠죠.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게요. 모이다일 때는 그냥 모이다 말 그대로 자동사도 되고요. 혹은 뭐뭐를 모으다라는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동사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연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센 불에 모인다. 보통 어디 가 보시면은 되냐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못 가는데 예전에 저는 찜질방을 되게 많이 갔었어요. 찜질방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아무래도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센 불 쪽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셈블에 모이지 어셈블리 요렇게 기억을 해 주면 쪼끔 연상이 돼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assume이란 단어. 이 단어 유명한 단어예요. assume. 이거는 추정하다 assume that SV 요렇게도 잘 쓰이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무슨 뜻이 있냐면 떠맡다의 뜻이 있어요. 떠맡다. 그래서 보통 뭐를 떠맡게 되냐면 뭐 책무를 떠맡거나 고렇게 되는 거죠. assume the duty라든가 assume the responsibility. 그래서 이게 암기법이 있습니다. "이 책무를 떠맡기가 쉽냐?"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쉬움 하면서 발음 비슷하죠? 쉬움, 쉬워, 쉬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추정하다, 떠맡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떠맡다의 뜻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attend. attend는 또 발음상으로요. 이게 LC에서 이 발음이 들릴 때는 attend 하면서 거의 뒤쪽 단어 위주로 들어가요, 강세가. 그러다 보니까 어가 잘 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참석하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팅 같은 거 참석하다의 뜻도 있지만 요거는 시중 들다의 뜻이 있는데요. 단 그때는 to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ttend to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시중을 들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고요. 우리가 보통 그 flight attendant라고 하죠. attendant, flight attendant 그러면 승무원이잖아요. 그 승무원이라는 단어에 왜 attend가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뭔가 시중 드는 느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attendant가 여기서 유래했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to랑 꼭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 단어 authority라는 단어. 당국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은. 뭐 transportation authority 그러면 교통 당국 이렇게.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th가 들어가면 이 발음이 약간 그 우리나라 발음에서는 없는데 그래도 미국 발음 기준으로는 쌍디귿에 좀 더 비슷해요. authority라는 단어. 근데 요게 당국이라는 뜻도 있지만 권위자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 자리에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라고 한다면 Mr. 그, Mr. 그 is an authority 그러면 권위자가 됩니다. 권위자. 권위자가 딱 나타났더니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막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떨었지 하면서 떨었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외울 수 있는 당국이라는 단어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밸런스는 무슨 뜻이라고 보통 알고 있냐면 균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금융 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로 잔고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 금융 쪽으로 갔을 때 단어가 툭 하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느낌이 있어요.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잔고라는 뜻이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 bill 그러면요. 계산서라고 알고 있잖아. 계산서. 그죠? 근데 bill이라는 게 지폐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자, 이제 얘는 고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만약에 내가 만점을 목표로 해요. 그런다면 하나 더 알아야 돼요. 파트 6에서 한번 이게 뭘로 나왔냐면 법안이라는 뜻으로 나왔어요. 이때 학생들이 빌은 저기 무슨 지폐 이런 거 아니야? 뭐 아니면은 그 뭐 우리 계산서 같은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안이라는 뜻으로 나와서 이 단어가 왜 갑자기 나왔지 하면서 틀렸었던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짓 그러면 이거 예산이죠. 어렵지 않죠, 버짓. 근데 어 버짓 했을 때 동사로 사용되면요. 이게 예산을 세우다의 뜻이 있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주목해야 돼요. 이게 형용사의 기능이 있어요. 형용사. 혹시 아세요? 이 뜻으로 파트 7에서도 나오고 파트 6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저렴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렴한. 그래서 우리 무슨 뭐 호텔 같은 거 찾아 돌아다니는데 조금은 자기가 저렴한 그런 호텔들, 여행객들 중에 뭐 그런 거 찾는 사람도 있죠. 좀 장기 체류를 한다라던가 이랬을 때 그때 시험에서 요 단어가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으니까 다들 예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좀 저렴한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서 제가 이렇게 밑줄도 그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업이라고만 해석을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company, 회사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조금은 토익 공부를 해본 학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수형이 존재하는데요. businesses 그래서 es가 또 붙게 되면은 이제 회사들, 사업체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뜻으로는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가 되는 겁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can까지가 10개인데요. 느낌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뭐 지금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오늘 한 20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n은요. 우리 다 뭐뭐 할 수 있다 조동사였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고득점 위주의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 학생들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을 한번 받았죠. 이게 깡통이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캔 있잖아요. 우리 캔. 음료수 캔 할 때. 근데 캔을 보자마자 무조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이 조동사만 생각하고 깡통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파트 7에 나왔는데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깡통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커패서티 요거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형광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커패서티 그러면 보통 단어 그대로 단어장으로 외운 친구들이 수용 능력이라고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돼요. 커패서티가요. 이거 용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이제 고수의 뜻으로요. 역할이라는 뜻. 이거는 좀 아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역할. 혹시 이 뜻 알고 있었다 하는 친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트 하나 날려드릴게요. 만점 맞으시려면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패서티는요 역할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carry는 요것도 제가 빨간 표시까지 해놨죠. 이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학생들 많이 틀리는 겁니다. carry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니고 운반하는 거 생각하는데 part 1에서요 이 carry라는 단어가 나오면 part 1에서 일단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방 같은 거 메고 있을 때 그때도 carry라고 얘기해요. carrying a bag 그러면 가방을 막 이렇게 운반하다 이런 느낌 아니고요. 뭐 운반은 뭐 자루라던가 이런 거 운반하는 거잖아요. 무슨 그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무슨 자루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쌓기 위해서 이렇게 운반하잖아요. 뭐 시멘트 무슨 푸대자루 같은 걸 운반한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방 같은 거 지니고 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이 취급하다의 뜻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취급하다. 그래서 이 상점이 뭐를 취급합니까? 이 상점에서 이런 거 판매합니까? 라는 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캐리 조심하실 필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체크. 체크는 우리 이거는 동사 명사 다 되는 거 아시죠? 점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표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수표, check.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검하다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complete 요것도 참 잘 나와요, 시험에. 뭐 완료된, 완성된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사도 됩니다. 완료하다, 완성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전한. 완전한 거하고 완료된 거랑 다릅니다. 완료는 어떠한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뭐 complete work, task 그러면 일이나 업무가 끝난 거예요. 완전한 것은 아주 전적인 거고요. 완전하고요. 그래서 뭐 신뢰 같은 거 수식해 줘요. complete trust, 완전한 신뢰. 그런 느낌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컴플렉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왼쪽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어디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외모적인 컴플렉스라고 얘기한다면 비밀입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컴플렉스 생각하시는데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복잡한이라는 뜻. 이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종합 단지. 스포츠 컴플렉스 뭐 아니면은 뭐 어파트먼트 컴플렉스라던가 쇼핑 컴플렉스 그러면 뭐 쇼핑몰,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스포츠 종합 단지, 시설 이런 것들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밑줄 칠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컨텐트는 내용물이라고 알고 있죠. 컨텐트. 근데 요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차. 목차라는 것도 우리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컨텐츠.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거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는 만족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아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컨텐트 그러면 다 그냥 뭐 이거 그냥 내용물 아닙니까? 요렇게 생각하는데 저게 만족한이라는 형용사도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제가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하는 거는 이 강좌를 듣는 친구들 중에 만점 목표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반드시 챙겨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런 게 그냥 기습적으로 툭하게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어휘력이 탄탄해야지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컨트리뷰트는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요게 공헌하다라는 뜻일 때는 일형식 자동사라고 하고요. 어 contribute to 그래서 어디 쪽으로 공헌을 하는 겁니다. 기여하다, 공헌하다. 근데 기부하다의 뜻도 있어요. 기부하다일 때는 보통은 목적어를 쓰죠. 뭐를 목적으로 갖냐면 돈, 시간을 어디 쪽으로 기부하다. 그래서 contribute 뭐 money라던가 time 이런 거를 기부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득점이 필요하다면 고수의 뜻 투고하다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contribute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교재를 집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집필을 해서 뭐 제출하겠죠. 그래서 이 투고하다라는 것은 그런 컨트리뷰터라고 얘기하면 투고자, 기고자, 작가가 글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우리 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는 요거는 정말 뜻이 많은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 공부하시면 파트 5는 물론이고요. 6에서도 이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토익에서 파트 6는요. 동일한 단어를 잘 안 써요. 첫 번째 나온 단어를 조금 지나서 다른 단어로 바꾸고 의미는 비슷한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러죠. 그래서 커버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 이렇게 덮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파트 7에서는 얘기 잘 나옵니다. 덮는 거 말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다루다의 뜻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강연회가 이러한 내용을 다룹니까? 그런 거를 다 커버합니까라는 게 결론적으로 다룬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커버가요. 놀랍게도 대신해 주다 이런 게 있어요. 그 교대 근무할 때 내가 커버 쳐 준다 이런 말 우리 외래어로 좀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충당하다는 이제 한글이 좀 어려워요. 충당이 뭡니까? 충당이. 충당하다.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비용 같은 거를 다 메꿔 주고 해결해 주고 덮어 주고 그런 게 바로 충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있으면 모든 비용이 다 커버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커버도 상당히 고난도고요. 이렇게 뜻이 많은 단어들은 파트 7에서 동의어 문제로 잘 나와요.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레딧 그러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생각해서 신용카드, 신용 생각해요.
보통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금하다의 뜻이 있어요. 입금하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입금하다. 입금이라는 것으로 사용돼요. 크레딧, 뭐 돈, 투, 뭐 계좌. 그래서 돈을 계좌에 입금하는 거죠. 근데 요거 명사일 때 요거 정말 제가 파트 7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싶은데요. 크레딧이라는 것은 우리 상점에 보면 포인트 쌓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 쌓는 게 뭐냐면 포인트가 막 예를 들어서 뭐 15포인트 보이면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신용상의 금액인 거죠. 실제적으로 눈에 뭐가 있는 지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이라는 게 상점 포인트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런 포인트를 사용한다라는 단어로 우리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죠. R-E-D-E-E-M 그런 단어.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사용하다, 뭐 현금으로 교환하다 그럴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어휘 디클라인입니다. 디클라인은 조금 유명해서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도 좀 알아요. 감소하다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일단 기본적인 뜻은 이제 하수급인데 중수 정도가 되면 요 단어가 거절하다, reject의 뜻도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reject an offer 그러면 제안 같은 거를 거절하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로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 댓글과 좋아요가 달리면 막 힘이 생겨가지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상 찍어야지 그러면서 촬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좌 세 번째 시간도 한 20개 정도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봤던 거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힘있게.